네트워크 마케팅의 8가지 핵심 가치. 첫째,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다. 둘째, 직업을 바꾸는 제일 뒤에 있어요. 제일 뒷페이지. 직업을 바꾸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셋째, 적은 비용으로 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 네 번째, 부자들이 투자하는 대상에 투자할 수가 있다. 다섯 번째, 꿈을 현실로 만들 수가 있다. 오늘 할 거 여섯 번째, 네트워크의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일곱 번째,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현실을 결정한다. 여덟 번째, 리더십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 이 8가지를 이러해서 정말 루스킨 잘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좀 더 강화해가는 시간을 만들도록 할 거예요. 자, 시작할게요. 요 7장은 빨리 지나갈게요. 네트워크의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네. 네트워크는 소통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주제는 관계 우선의 법칙이고요. 소통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내용을 사실적으로 말해도 듣지 않는 이유가 관계 우선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대충 이야기해도 내가 너를 믿으면 그냥 들어가요. 반대로 이야기해도 관계 우선이 되어 있는 관계 아무 것이나 전해도 전해져요. 그런데 관계 우선이 안 되어 있을 때는, 관계가 매끄럽지 않을 때는 정말로 괜찮은 이 대단한 걸 말을 못하겠네. 말을 정말로 괜찮은 건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이 관계 우선이 안 돼 있을 때는 답답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여자분들이 잘 하는 이유가 이 관계를 잘 맺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뭔가 모르게 이렇게 친해지고, 너만 알아? 이러면서 너한테만 알려줄 비밀이야? 이러면 뭔데 이러면서 막 정말 이렇게 여자분들이 입소문을 잘 내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메칼프의 법칙이 나와요. 131페이지에. 이 메칼프의 법칙은 중간에 보시면 네트워크의 경제적 가치 이렇게 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네트워크의 참여자 수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랬어요. 제곱에 비례하면은 우리가 4 곱하기 4는 4, 4, 16, 16 곱하기 4는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6단계까지 나가도 4096명이 나가요. 4, 4, 16 이런 식으로. 근데 5로 나가면 4와 5 사이에 숫자 하나 늘었을 뿐인데 5 곱하기 5는 25, 20 곱하기 5는 125, 125 곱하기 5는 625, 625 곱하기 5는 3125, 3125 곱하기 5는 15625.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4096 차이와 15625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거죠. 이게 메칼프의 법칙의 제곱의 수에 비례한다. 이게 그래서 내가 25살에 취직을 해서 65살에 은퇴를 해서 40년 동안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살아가며 저금도 하고 투자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25살에 취직을 해서 65까지 나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이 모두 다 합쳐서 8만 시간이에요. 이게 우리 평생 지닌 시간이라는 거죠. 65세까지. 그러면 아직 25세가 되지 않은 분은 40년에 아주 그냥 알토란 같은 시간적인 계좌에 저금된 게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65세이시다. 그러면은 가진 시간 다 까먹고 무엇을 하셨든지 간에 잘 사셨고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자, 그러면 65세 현재부터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 100살까지. 그런데 가진 돈은 다 썼고, 저금도 깐당깐당하고, 큰아들 사업한다고 밀어달라 해서도 밀어주고, 나도 사실 불안해. 말하지는 못하고. 뭐 이런 상태라면 나의 노후를 책임질 게 누굴까, 과연. 이런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누스킨을 해서 든든한 노후 대책만 해도 참 잘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잘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유스스펜을 너무너무 좋아서 문미경님 어디 가셨노? 나가셨나?
문미경님 좀 불러오세요. 전소연님. 이분이 유수스펜을 한 달을 드셨어요. 아이케어랑.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계속 인공 눈물을 넣었거든요. 이렇게 넣는 거 있죠. 이렇게 틈만 나면 짜가지고 이렇게 계속 넣는데 지금 안 넣는데요. 넣을 필요가 없대요. 이제 눈이 너무 그 햇빛에 나갔을 때 눈바심도 없고. 이거야말로 얼마 대박 뉴스입니까? 몸이 천냥 구백냥이라는데 눈에 그렇게 좋은 유스스펜 이렇게 경험을 하니까 얼마나 말하기가 좋아요. 그러면은 내 노후에 유스스펜을 가지고 이모 고모 전달해가 이웃 친척 전달해서 20명의 유스스펜을 정기 구매를 하면 300만 원 정도 매출이 잡힐 텐데 그럼 그 정도의 매출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320만 원 매출이면 죽을 때까지 평생 30만 원이 커미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유스스펜을 평생 누군가가 계속 드셔주신다면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30만 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돈이 작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평생 들어오는데요. 뭐 누가 뭐 일 잘 돼서 1,000만 원 주고 또 3년 연락 없다가 또 뭐 어느 자식이 한 500만 원 주고 한 5년 동안 연락 없다가 이런 돈은 힘이 없는 돈이에요. 그 돈의 건기로 봤을 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참 작은 돈 30만 원 같아도 잊어볼만 하면 또 들어오고 매달 들어오고 그날이 되면 들어오고 이런 돈들은 굉장히 힘이 있는 돈이에요. 왜 우리 다리를 놓을 때 굵은 새 파이프로 다리를 놓지 않잖아요. 위에 보면 작은 실 같은 철사로 가닥가닥 만들어서 그 가닥을 또 모아서 또 가닥을 만들어 그 가닥을 모아서 또 가닥을 만들어서 그게 큰 그가 대교 같은 그런 다리를 놓는단 말이죠. 다리 위에 이렇게 보면 그 쇠줄들이 모여서 더 굵은 줄을 만들어서 그 잔잔한 줄을 혼자 있을 땐 약하지만 함께 있을 땐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유수스펜 전기 구매 하나가 다리 하나를 우뚝 서게 하는 그런 힘을 발휘한단 말이에요. 3명, TR90 3명 끊어서 3,000포인트 했다가 석 달 동안 에아로 고객 한 명도 없어서 포인트 빵이었다가 이거 힘 별로 발휘 못해요. 3,000포인트 할 때는 돈 100만 들어와가지고 아싸 룰루 하다가 에아로 고객 한 명도 없고 고객 이렇게 열심히 고객 만든 적 없어서 고객이 없고 실적 조회본 빵이고 이러면은 힘 발휘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TR90 챌린지 시즌이라서 TR90 재밌을 거예요. 그 재미는 충분히 누리시고요. TR90이 없을 때도 유스스펜으로 열심히 달리셔가지고 나의 진롤로지 안에 고객층 안에 유스스펜 고객이 30명은 빵빵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알토랑 같이 잘 꾸며 나가시면 세찬 바람이 불든 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굉장히 깐깐하고 단단하게 내 대리점이 탄탄하게 유지가 될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 메칼퍼의 법칙을 이렇게 이해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정말로 소통될 이유가 없고 관계 우선이 없다면 내가 휴대폰을 200만 원짜리를 하나 뺐는데 전화할 데가 없다면 얼마나 서운해 하겠어요. 서럽겠어요. 내 휴대폰이 200만 원짜리라니까요. 그리고 검태 둘렸다니까요. 검태. 휴대폰 가에 깨지지 말라고 검으로 24K로 둘러놨다니까요. 그런데 전화할 데가 없고 오는 전화가 없어.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사람으로서 그렇겠어요. 반응이 내가 그래도 메아리를 해놔야죠. 그래서 나이 들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아니에요. 젊어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동아리죠. 동아리 친구 같이 나눔할 친구. 내가 눈이 좋아졌다니까? 내가 옛날에 다리 아팠잖아. 그 다리가 안 아파 요즘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나의 진심을 알아주고 그 진심에 반응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자, 134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트워크 사업의 두 번째 유형.
네트워크 사업의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는 가맹점들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가맹점화한 개인들의 네트워크다. 이 두 번째 유형의 네트워크 사업은 처음 등장했을 당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게 2003년도에 쓴 책이어서 2003년도의 관점으로 보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안 할 뿐이지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지금도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했고요. 그러나 이 사업은 전통적인 기업체들의 전유물이었던 여타의 분야로 자신의 영역을 넓히며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메칼퍼의 법칙이라는 말하는 파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요. 메칼퍼의 힘을 이용할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이야? 그래? 진짜 감사하구나. 내가 지금 하면은 돼? 여기에는 22살, 24살 장민님? 맞아요. 24살. 24살 장민님이 있고, 56 박보배가 있고, 30 신경윤이가 있고, 그 외에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해도 괜찮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30이 해도 괜찮아. 40이 해도 괜찮아. 24가 해도 괜찮아. 다 괜찮아.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괜찮을까요? 모두 다 유수수평과 연관이 있고, 모두 다 TR9원과 연관이 있고, 모두 다 갈바닉과 연관이 있고, 이래요. 왜냐하면, anyway money가 누스킨 속에 파마레스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 anyway money. 양치합니까? 샴푸합니까? 비누 씁니까? 목욕합니까? anyway money. 생리합니까? 생리대. 물 먹습니까? 딥시. 빨래합니까? 세제. 퐁퐁 씁니까? 그죠? 이코스피어.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열어놓은 가게 안에서 다 되느냐는 거지. anyway money. 그래서 한 개, 어느 회사 제품이 좋다던데라고 논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 현재 독도에 살고 있고, 무인도에 살고 있고, 가게라고는 누스킨 파마에서 가게 하나뿐이에요. 옆에 더 좋은 가게가 있다고 손치더라도 보지도 말 것이며, 듣지도 말 것이며, 유혹이 흔들리지도 말 것이며, 내가 가진 가게에서 모든 것을 소비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나부터 먼저 훌륭한 소비자가 되어, 나부터 먼저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잘 보세요. 대문을 언제 했는지. 내가 나의 얼굴에 마사지를 언제 했는지 까마득할 겁니다.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항상 대문 가방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마지막으로 루미스팔 했는 때는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면 내가 요즘 갈바링을 안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슬럼프가 빠져 있다든가 뭔가 이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다든가 이러면은 무조건 나의 대문 가방을 열어볼 것. 대문 가방에 먼지가 안 열면은 먼지가 쌓이죠. 그래서 최소한 대문 가방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가게를 조금 약간 이동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가 그 친구에게. 내가 가진 가게의 제품 중에서 무엇을 가장 전하고 싶은가. 먼저 질문한 후에 그 친구한테 찾아가시기 바래요. 우리는 내가 산이어서 참 좋겠는데 나는 산이 아니에요. 나는 산이 아니에요. 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산이 아니에요. 바람이에요. 바람이 움직입니까? 산이 움직입니까? 산은 그곳에 있어요. 산 보고 오락하면 안 돼요. 네가 온나 오면 안 돼요. 바람이 가야 돼요. 갈 때는. 소식을 전해주는 건 바람이지 산이 아니에요. 공감되시죠? 그래서 산 보고 말을 듣니 안 듣니 내 진심도 몰라주니 않아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얼마나 연금술사처럼 얼마나 모래바람이 일어날 정도로 바람이 세차게 그 바람에 짓을 했느냐는 거죠. 얼마나 많이 할지는 내가 맡을 터이니 얼마나 잘할지는 신께서 맡으소서. 명언이죠. 안 적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이 할지는 내가 맡을 터이니 얼마나 잘할지는 신께서 맡으소서. 이러면 되잖아요.
얼마나 많이 할지는, 얼마나 많은 방문을 했을지는, 얼마나 많은 콜드를 했을지는, 얼마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친구에게 이 전단지 주고 말 안 통하면 저 전단지 주고 안 통하면은 손 내바라 해서 갈바닉 문대 주고 안 통하면은 루비스파 빌려주고 그래도 안 통하면은 100번을 해보세요. 세상 천지 10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있는가. 100번을 안 했을 뿐이고 10번을 말 안 했을 뿐이고 나의 진심을 안 전했을 뿐이고 욕심이 먼저 앞섰을 뿐이고 이런 거잖아요. 내가 누스킨 할 때 TR90을 전하는 거와 누스킨에 사인도 안 했을 때 TR90을 말하는 거는 강도 차이가 있지 않던가요? 물은 몇 도에서 끓는지? 그죠? 그 누구의 시예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거라. 너는 연탄처럼 활활 피워본 적은 있느냐 이러잖아요. 연탄처럼 활활 불태운 적도 없으면서 연탄재를 발에 긁어친다고 차지 말거라 이러잖아요. 어떤 시인이. 우리는 가끔 정말 나의 열정을 다해서 살았던 적이 있던가. 정말로 꽃 피는 평생에 한 번은 꽃이 핀다는데 나의 인생의 꽃은 피었던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 죽기 전에 나의 인꽃, 그죠? 명자꽃, 영자꽃 한번 피워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정미꽃, 지연꽃, 장미꽃? 장미는 말할 거 없네. 이름 자체가 장미라가. 꽃을 피워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죽기 전에. 그래서 그 꽃은 뭔가, 그죠? 향기 나는 사람인가, 냄새 나는 사람인가. 향기가 나면 나비가 올 것이고, 냄새가 나면 똥파리가 올 것이고. 자, 한번 생각해 보시다. 우리는 향기가 나는 사람인가, 인향만리라 그랬어요. 향기가 만리가 간다 그랬어요. 소문내지 않아도. 내가 내거든,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소문내지 않아도 벌써 아비투스, 아우라가 뻗치기 때문에 다 알아줍니다. 내가 내라는 것을 굳이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빈티나요. 정말로 그냥 있어도 완벽한데 왜 자꾸 자기 자랑을 할까?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빛나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어떤 결핍 때문에 저렇게 자랑질을 할까? 이런 생각하면 안 됐죠. 그냥 인향만리. 가만히 계셔도 향기는 나가고. 그래서 누스킨의 향기.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과꽃이 피게 하리라. 내가 가면 자꾸 더 있으라 합니까? 아니면 눈치가 빨리 갔으면 싶어 합니까? 재미있으면요, 붙잡고 싶어 하고요. 재미없으면 빨리 갔으면 싶어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눈치는 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나를 반기는지, 나를 거부하는지. 그래서 향기를 내는 사람으로 갈라 그러면은 장난 아니게 책을 읽어놔야 됩니다. 언제 써먹을지 몰라요. 책을 읽어놓으면 언제 써먹을지 몰라서, 언제 통할지 몰라서. 지금 갑자기 김명자님 질문 하나 할게요. 백종원이를 밑에 파트너 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감당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감당 안 되겠죠? 그럼 좀 이따 와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공부해놔야 돼. 예, 욕심내지 마시고, 좋은 사람, 욕심내지 마시고, 법륜스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백종원이 같은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니까 남의 건 다 좋아하고 보이고 어느 날 그냥 음식물 쓰레기 통만 뒤지던 쥐가 어떤 접시에 고구마가 덩그라니 한 게 있네. 그거 좋아 안 좋아 이러는데 그거 먹으면 100% 쥐약이야 이러더라고. 음식물 쓰레기 통만 뒤지기던 쥐한테 앞에 접시에 누군가가 고구마를 올려놨어. 찐 고구마를. 근데 그거를 100% 물면은 그거는 거의 지양농 고구마다 이 말이. 그래서 그냥 살다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훈련을 삶에서 오는 훈련들을 네트워크에서 시키는 훈련들을 그냥 햇빛만 좋아하고 비는 싫어하고 이게 아니라 비도 좋아 햇빛도 좋아 이런 양쪽을 다 좋아하는 마음으로 햇빛도 좋아 좋아 비도 좋아 좋아 우산 있으면 우산 쓰고 양산 있으면 양산 쓰고 없으면 그냥 맞고 그래서 비를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천지 못 맞을 게 없다 이런 걸 제가 기억을 해요. 비 오는 날 우산 찾지 마시고 일단 오는 비를 한번 맞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자유가 오고요. 옷 젖으면요, 말리면 되고요. 뭐, 그냥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옷 젖으면 말리면 되고, 비 오면 맞아보고, 뭐, 이렇게 자유를 허락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비난을 안 피해도 돼요. 맞으면 돼요. 죽지 않아요. 두려움 맞으세요.
누수킨을 전하는데 왜 두렵나요?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두렵나요? 그냥 두려움을 보세요. 바람은 피하는 게 아니라 계산하는 것이다 캤나? 박진삼 아시죠? 영화 있었잖아요. 바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 예, 예. 예, 혼자 이야기할게요. 활, 최종병기, 최종병기. 그래서 두려움은 극복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비켜라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 돼요. 어, 우리는 신이잖아요. 반신 반인. 그래서 꿈꾸잖아요. 꿈꾸는 이유는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네. 제 이야기를 그냥 듣고요. 확인을 하지 마세요. 검색해도 이거는 야매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근거 없습니다. 그냥 반틈 비스무리하이, 그냥 책을 비스무리하이 하기 때문에 그냥 사실 확인 들어가면 우리 같은 사람은 깨갱깨갱해요. 왜냐면 경험은 그동안에 간접 경험으로 해왔던 그가 이야기로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어, 자, 136페이지 네트워크가 열어주는 미래. 네. 제일 밑에 줄에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일하는 기업과 개인들이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훨씬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는 점은 말이다. 기업과 개인들이 훨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훨씬 밝은 미래를 갖고 있다는 점 말이다. 우리가 그때 상황이 누수키나 하면서 상황이 그냥 그래요. 예. 그냥 그래요. 그때 내 동생이 장유에서 미장원을 하는데 내 처음에 나 30만 원 벌 때 내 동생이 200 벌었거든요. 누수키. 나 누수키 할 때 50 벌고 있을 때 지는 300 벌고 내 100만 원 벌 때 지 뭐 400 벌고 미장원 돈 잘 벌었단 말이에요. 뭐도 사고 하는 거 보면 잘 살잖아요. 그 친정도 짜증나서 안 갔어요. 뭐 동생하고 비교되고 언니가 잘 사는 건 걔 아는데 동생이 내보다 잘 사는 게 짜증난단 말이지. 동생이. 왜냐면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내가 2004년도부터 2000년 지나 2004년도부터인가 한 4년 정도 되니까 페이가 한 7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 나는 뭐 이렇게 약간 그러더니 그때서야 내가 자유가 왔어요. 500만 내가 이제 친정 형제들한테 내가 비전 제시를 했어요. 내가 이제 명절날 쭉 모이잖아요. 내 월급 500만 원 넘어가는 날 180도 화장품을 다 쏘겠다 하고 이제 왜냐면 너무 돈 지랄을 하고 싶었어요. 우리 형제들한테. 정말로 이거는 진짜 좋은 마음 아니에요. 돈 지랄을 하고 싶어서 하도 성질이 나가. 우리 엄마는 내가 준 영양제는 안 먹고 우리 언니가 서울에서 가져온 한약은 밥통 위에 따끈따끈 해가지고 데펴가지고 곧 먹으려고 우리 교육 들으니까 한약이 정말 위험하고 안 좋더라고. 지도 돌아다니고 그 뭐 나배 중독에 대해 중금속도 있고 그래서 우린 교육을 들으니까 나의 진심을 몰라주는 게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엄마도 싫더라고 그때는. 그래서 내가 주면은 뭐라 그러면 재고 떨이 준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안 팔리가 재고 떨이 준 거 있잖아요. 재고가 어디 있어요. 내 신랑도 안 주고 줬는데 우리 신랑은 알수 제일 많고 싼 거 줬는데 화이번에 300알. 우리 파마시 제품 중에 제일 싼 게 화이버넷이에요. 그때 300알 들었는 거. 그거 제일 싼 거 주고 우리 엄마는 제일 비싼 거 9만 얼마짜리 라이프팩 줬는데 그거를 재고 떠는 줄 알고 니 팔지 먹지 왜 이러더고요. 또 어느 날은 또 뭐 5통 주니까 우리 언니가 오니까 아고 니 갖다 먹으라. 야가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내가 막 어쩌고 저쩌고 이제 먹기 싫다는 듯이 막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뭐라 가난하게 사는 언니한테 막 주고 이러더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니까 뭐 지금 또 이거 과거지사 이야기지만 정말 돈지랄 하고 싶어고 500만 월급 500만 넘어갈 때 180도를 여자 형제들한테 다 보냈어요 택배로. 그랬더니 막 뭐라 카노 아우 잘라 이렇게 쓰는 동생도 있고 우리 언니는 이게 뭐야 내 공짜 싫어하는 거 몰라 이러면서 막 따지듯이 전화 온 언니도 있고 형제가 많으니까 참 그래요. 그래서 뭐 어쨌든 그렇게 했지만 뭔 이야기 하다가 오늘 진도 못 나가겠네. 우리 집안 욕하다가.
2004년부터 이제 여유가 좋아져서 그때부터 이러다가 우리 엄마가 아프면 나중에 후회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영양제를 매달 정기 구매를 해가지고 이제 2018년, 19년까지, 8년까지 이제 정신이 너무 똑똑해지니까 요양원에 등급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양제를 끊어야 되겠다 싶어가 그때부터 영양제 끊고 똥잘 누는, 왜냐면 요양사들이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요양사들이 변이 퍼지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변이 안 퍼지게 동글동글한 염소똥 같은 거 그냥 덩어리를 누시라고 PCC하고 하이버넷만 드려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변이 좋다고 좋은 변을 본다고 이렇게 소식이 왔어요. 그 등급이 안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등급 안 나오면 완전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요양비가 저기가 근데 40 몇만 원 이렇게 되더라고. 등급이 어레레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썰을 풀죠. 제가 지금 현장의 썰을. 네. 어쨌든 그런 걸 할 때 나의 엄마, 나의 가족에게 건강식품을 안전하게 확인해서 전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조차도 밖에 나가면 관계 우선이 되어 있으면 그 이야기에 공감을 하고요. 누구든지 나이 안 드는 사람 있는가? 누구든지 정말로 최종 목적지는 건강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하고 좋은 감동을 전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137페이지 8장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현실을 결정한다. 네, 뭐 밑에서 넷째 줄에 자신이 중요시하는 가치가 결국 현실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첫째 주에 했던 E와 S 사분면의 중심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그들은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랬어요. 안전하냐 내 노후가. 지금 현재 교육비나 보험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밑바탕의 핵심 가치는 두려움을 깔고 있다. 아플 것 같은 두려움, 돈이 없을 것 같은 두려움,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 밑바탕에 깔려 있으니 그 공포스럽잖아요. 죽는 것 같이 공포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E와 S에서 B로 넘어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 그거는 현실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세계란 말이에요. 고통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그냥 펄쩍 건너가면 되는데 마음에서 경계를 내가 여기서 빗장을 열고 자물쇠를 풀고 그 담을 내 마음의 담을 허물면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냐는 거죠. 그냥 마음인데요. 보이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마음인데. 그래서 그냥 훌쩍 넘어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불쑥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도 결국은 생각이 쌓여서 어느 날 툭 나오는 거지. 그냥 지나가던 어떤 말이 튀어나오는 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내 말은 거의 다 내 마음이고 내 생각에서 켜켜이 쌓인 먼지 쌓이듯이 쌓이는 그 생각의 덩치들이 말로 되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왜 읽느냐면은 그동안 내가 갖고 있던 생각의 각을 깨기 위해서 책을 읽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어쩌면 돌이라면 돌 깨는 거죠. 생각을 깨는 거는 돌을 깨는 거고 책을 읽는 거는 돌 깨기 위한 거예요. 138페이지에 위에서 셋째 줄 둘째 줄 볼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핵심 가치가 자신의 삶과 현실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이 그룹 사람은 B 그룹 사람들의 핵심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어요. 하루살이가 이렇게 놀다가 메뚜기가 이제 수준이 안 맞으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 보고 내일 보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 내일이 뭐야? 이러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가 전 인생이잖아요.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놀다가 또 개구리가 메뚜기가 수준이 안 맞으니까 내년에 보자 이랬어요. 그러니까 또 메뚜기는 또 한 해 살이잖아. 내년이 없잖아요. 메뚜기한테는. 또 내년이 뭐야 이러니까 세상 자기 전 인생에 대해서는 이제 모르는 거죠. 그 밖에 거는 모르는 거죠. 이 하루살이 인생과 메뚜기 인생과 개구리 인생의 그런 거를 모르듯이 이는 B가 뭐야 이러는 거죠. 자유가 뭐야 이러는 거죠. 이에 계시는 사람들은 안전이 제일이지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는 B들은 E와 S를 가지고 있는 B들은 또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눈치를 못 챈 상태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인을 했고 여기 앉아 계시지만 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모세의 기적처럼 홍해바다를 걷는 거야? 이래 되는 거죠. 건너보니까 홍해바다를 걷는 거예요. 와보이 네트워크이고 누스킨이고 나도 모르게 왔는데 E도 아니요 S도 아니요 B라는 거죠. 파티마 병원 뒤에가 무슨 삼겹시장인가 거기에서 옷가게 하던 어떤 분이 누스킨을 하러 오셨는데 그거는 인심이 너무 좋은지 참 사람을 옆에 끼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항상 퇴근할 때 점포 문 닫을 때쯤에 이 집에 와서 놀고 가고 했대요. 그래서 언제 보니까 얼굴이 반짝반짝해지고 좋아지고 이러길래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 하여튼 누스킨을 먹고 바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나도 해볼까 해서 여인들끼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67세 대신 할매들끼리 모여가지고 네트워크가 된 거죠. 근데 파트너를 3명, 4명 데리고 오신단 말이죠. 그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문시장에서 하다못해 장사를 했다 손치더라도 파트너를 데리고 미팅을 다니고 있으면 그분은 리더입니다. 할매 아닙니다, 할매. 리더예요, 리더. 그리고 73세 되신 분이 누스킨 하기에 그분도 영자네. 김영자님이거든요. 73세 되신 분이 아주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누스킨 오면은 머리를 이렇게 뭐라 그래 붓가시 찍찍이로 아주 곱게 막 단아하게 해서 미군 부대에서 43년을 영어를 잘하니까 43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을 해서 이제 있는데 파마넥스를 알아가지고 이제 누스킨 공부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사장님은 누스킨 왜 하세요? 이랬더니 아 친구들 만나도 수준이 안 맞다고 뭐 점심에 뭐 약속이 있어서 만나서 이제 이게 뭐 영양제를 먹으려고 약통을 꺼내는 순간 아이고 야야 니는 천년만년 살락하나 뭐 그렇게 많이 먹노 이 카드래요. 그래가 그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때 얘야 아파서 요양원에서 7년 8년 있는 게 낫나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아프다가 죽는 게 낫나 이렇게 말하고는 그 다음부터 짜증이 나서 그 친구들 안 만나고 모임도 안 나간대요. 그냥 젊은 사람들하고 누스킨 하는 게 좋지. 그냥 수준도 안 맞는 친구들한테 이 설명 저 설명 하는 게 너무 그렇대요. 나는 공감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도시락통, 약통 같은 거 꺼내놓고 하이브넷도 먹고 조금 있으면 눈 나빠서 아이케어도 먹고 이렇게 티그린도 먹고 이렇게 먹고 그래서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간대 두 분이 영감님하고 두 분이 먹는데 그런데 지쓰리 먹을 돈이 없어서 며느리 누구더라 뭐 손자도 사주고 누구도 사주고 할락할 내가 버는 돈으로 부족해서 누스킨 해가지고 더 먹으려고요 이러더라고 얼마나 건전하고 얼마나 자식들이 부담이 없어요 쌩쌩하고 예쁜 할매인데 73세 된 할매가 아니라 정말 멋진 여성이던데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루살이가 메뚜기 보고 내년이 뭐야 하듯이 건강식품을 왜 열심히 먹는지를 꼭 그 다리 인공관절 수술 해봐야 합니까? 꼭 그 해봐야 그 카트리지가 소중한 줄 알겠어요? 인공관절 해놓기 전에 카트리지 먹어가지고 다리를 튼실튼실하게 해가지고 그냥 막 맨발로 앞산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걸 했을 때 그냥 화이팅도 받고 이러는 게 좋죠. 멋지게. 그죠? 138페이지 중간에 볼게요. 만일 자신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다면 사분면을 이동하기는 힘들겠군요. 이거는 이제 청중이 말을 하는 거예요. 힘들죠. 죽을 만큼 힘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밑에 안정적인 직장을 핵심 가치로 여기는 사람은 자유를 중요시하는 B그룹의 사람이 되기 힘듭니다. 예. B그룹 사람들은 모든 가치를 자유에 두잖아요. 무엇이든 할 자유, 아무것도 안 할 자유. 예. 내가 말했듯이 B그룹 사람들은 매우 적게 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면에 있다가 B 방면으로 넘어오시는 중에 충분히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거예요. 충분히 외로울 거예요. 그 외로움을 견디셔야 해요. 안 알아주고 그 외로움이 싫어서 다시 그 잡담이 편안한 그 동네로 다시 돌아간다면 정말로 B로 넘어올 기회는 없어요. 내가 시작이라도 해놔야 내 자식 대대로
비사분면으로 놓을 수 있죠. 내가 지금 비사분면의 1세대라면 충분히 고통을 겪을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 아들이 비에서 놀아야지요. 언제까지나 현대판 노예, 계약직, 월급 주면 있고 없으면 위험한, 회사가 무너지면 나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런 세상에 65세 전에 판단 분별해서 올 수 있도록 해야죠. 시간 다 가버리고 B로 옮길 수 있는 용기도 없을 때,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용기조차 없을 때. 지금은 용기라도 있을 때 내가 먼저 준비를 해놔야 내 자식들이 와서 비사분면에서 놀지요. 사고방식이라도 배워서 그들이 해내지요. 왜냐면은 자식은 어디 안 갑니다. 그대로 부모가 썼던 언어 그대로 씁니다. 연애할 때는 좋죠. 그런데 한 40 중반 넘어가면 그 남자도 아내를 그렇게 물에 손 안 넣고 살게 하고 싶어도 언어가 모국어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썼던 언어가 40 넘어가면 그 아들도 쓰기 시작한다잖아요. 어느 날 내 남편에게서 시아버지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벌써 모국어가 나온 거예요. 유전자 발현이 된다는 거죠. 언어적인 발현이. 결국은 내가 부자 DNA를 넣어주지 않는다면 이 비사분면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돈을 좀 벌어야지라는 관점보다 내가 누스킨을 하면서 비사분면의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옮겨 심어야겠다, 내 새끼들한테. 이런 관점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해요. 139페이지 위에서 넷째, 다섯째 줄 한번 보세요. 그때 한 젊은 변호사가 손을 들었다. 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일할 수밖에 없다. 이제 S4부면 이야기예요. 자기가 주인인 사람, 자기가 자기 월급 주는 사람. 네, 가치가 현실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그거군요. 그래서 누스킨을 해도 스폰서한테 토스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다 해버려요. 정말 좋은 일이지만 협력하는 부분에서 내가 더 낫다는 우월감이 발동을 하면 그렇게 돼요. 내가 하는 게 더 대단하고 나한테는 힘이 세고 내가 하는 게 맞고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감이 극치를 달하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 같고 갈바닉은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 이러면은 다른 사람들 갈바닉은 못 맡기죠. 근데 이정숙 사장님한테 뭘 물으면 똑바로 대답하는 거 하나도 잘 없어요. 뭐에 뭐 먹는지 설사하는데 뭐 먹어요 이러면은 대답 잘 못하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그 회사 시스템이라든가 그런데 어떻게 천만장자, 이천만장자 됐을까요? 무조건 협력이에요. 무조건 협력이에요. 잘하는 뭘 이렇게 핵심적으로 뭘 잘하는 파트너들 딱 심어놨다가 뭐 맡기고 이렇게 유기사 운영하시는 것도 핵심적으로 막 13명의 군단을 갖고 있어요. 본인이 골프가 새벽 골프 나가실 때는 반드시 맡길 사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게 이 지금 책을 풀 사람은 박보배밖에 없다 그러면 박보배는 뒤지는 거예요. 박보배를 능가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게 협력이잖아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천만장자, 이천만장자. 이정숙 사장님은 그 많은 시간에 책도 쓰고 골프도 하고 어디도 가시고 다 하시고 그리고 협력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갖고 계시는데 완벽주의로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보다 다 똑똑하다고 인정해주는 그 엉덩이 톡톡 쳐주는 그 인정하는 거. 정말로 대단해. 사장님은 어떻게 이걸 잘해? 어떻게 이걸 잘해? 이러면서 칭찬을 계속 해주면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깨줘야 돼요. 누스킨도 마찬가지예요. 자영업 하는 사람이 이쪽으로 못 넘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거는 좋아요. 자신감,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높은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고 다시 내 주변에 나랑 협력할 수 있는 나보다 정말 괜찮은 겸손은 딴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도 괜찮듯이 당신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게 겸손이에요. 당신 참 괜찮아.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언제 인기가 올라가느냐면요.
박보배를 만났는데 문미경이가 박보배를 만나면 문미경도 참 괜찮은 사람이네라는 것을 문미경 자기가 알아요. 그럴 때 아, 그러면 박보배가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박보배를 만났는데 박보배가 말을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듣고 있는 문미기 말을 너무너무 못해. 그러면은 열등감이 느껴져. 오이씨,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 살고 있었는데 왜 박보배를 만나면 찌그리가 되지? 이러면은 박보배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동반성장하는 코드를 잘 잡고 나갈 때 좋은 거예요. 동반성장하는 거.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를 가식적으로 말고요. 그냥 건성건성 말고요. 영혼을 담아서 정말 괜찮은 이유를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도 움찔움찔 하면서도 오글오글 하면서도 좋아요. 약간 오글거리긴 하죠. 그런데도 좋아요. 그러면은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공감하시면 오케이. 예, 우리 잘 살아야 되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과꽃이 필라 그러면은 얼마나 거기에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양분을 줘야 되겠어요. 당신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살아. 그러고 정말로 그 괜찮은 내가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칭찬을 받으면 잘하고요. 자유가 오고요. 제약이죠, 제약. 자꾸 가두면 두려움이 오죠. 가두는 거예요, 가두는 거. 너는 못해. 그래서 그런 거를 신경을 쓰고 하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0에요. 위에서 셋째 줄 볼게요. 그렇지만 다른 이들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일을 잘한다면 그들에게 왜 내가 필요합니까? 이것도 변호사가 물어요. 그래서 다시 로버트 기요사키가 대답을 해요. 당신의 핵심 가치를 그대로 나타내는 말이군요. 나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의 핵심 가치에 힘을 부여하는 그래서 결국 당신의 현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런 의심입니다. S사분면 사람들은 돈도 벌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확실해야 되고 의심이 많죠. 그래서 당신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게 두려움이 그냥 다 바꾸어 말하면 더 이상 쓰임받지 않고 더 이상 가치를 매기지 못하고 더 이상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노하우 공유를 안 하는 거예요.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버림받는 거는 다 바꾸어 말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그래서 콜드를 나가시는 게 콜드 하는 게 너무너무 대단해요. 콜드. 근데 모르는 사람이 거부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아요. 콜드는 그래서 할만해요. 어차피 인격적으로는 대면이 별로 대면 하거든요. 콜드는 그렇잖아요. 그거 똑같아요. 비행기 탔을 때, 그 스튜디오스가 오렌지 드실래? 커피 드실래요? 했는데 저는 둘 다 안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하는 걸 거절하고 내가 하는 말을 거절하고 이래. 속상해 이러면서 돌아가진 않잖아요. 오케이? 이러잖아요. 내가 오렌지 드실래요? 콜라 드실래요? 커피 드실래요? 했을 때, 아니, 정말 이 싸가지. 세 개 중에 한 개는 먹어야지. 어떻게 셋 다 거절해?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콜드가 똑같이 그런 거죠. 콜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공포가 있냐면 사람들은 아는 사람이 내가 제안한 것을 거절할까봐 공포가 있어요. 그게 이름하여 거부 공포예요. 거부 공포. 그 거부 공포를 그냥 공포는 공포라 치. 그러면은 인정하면 되잖아요. 오케이, 공포를 먼저 드세요. 지금 뭐 백신도 맞고 사지가 마비되기도 하던데 코로나 백신 차라리 백신 안 맞고 그냥 살지. 그냥 공포를 백신 삼아 그냥 먹는 거예요. 뭐 공포 먹지 뭐. 거부 공포 먹지 뭐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해보는 거지. 그러면 별거 아니네. 한 또 면역 주사가 나아질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거절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의 근육의 회복의 힘이 스스로 발생을 합니다. 심장의 면역 주사가 나아져서 무덤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임계점에 다다를 때 양이 질로 바뀌는 시간이죠. 임계점이라는 게. 그때 바뀔 때 그때 정말로
어, 명자님, 백종원 같은 사람이 옵니다. 예. 아이고, 무시라. 어떻게 말할까? 아주 달달달달, 다리 떨듯이 떨 때는 그런 사람들이 안 와요. 귀신같이 알아서 안 옵니다. 비둘기도 알아요, 비둘기. 내가 달달달달 떨고 욕심을 냈는지, 의도를 냈는지, 선한 마음을 비둘기도 알아요. 정말로 왜 가끔 가다가 세상에 이런 일을 보면은 왜 그 노인만 나타나면은 비둘기 떼가 오는 거 있죠. 막 등에 안고, 손에 안고 이러잖아요. 근데 누가 비둘기가 필요해서 한 마리 잡아오면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번에 오면 한 놈 잡아야지 하면서 이제 마음을 딱 먹고 앉았는데 한 마리도 안 오더래. 한 마리도. 어, 잡히면 죽는다는 걸 아는 비둘기들의 그 파장이 그거 진짜 실제 있는 이야기예요. 한 마리도 안 오더래. 그냥 그냥 이렇게 먹이를 줄 때는 다 와서 붙어가 비둘기들 놀았는데 욕심을 내고 잡아서 갈 거라는 욕심을 내고 마음의 파장이 그렇게 움직이니까 비둘기도 알더라는 거죠. 우리 저기 마음을. 그러면 우리는 돕는 자의 마음, 누스긴 할 때 노후 대책해라. 이런 그러니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말 해보세요. 제가 이제 등갈리 마사지를 받을 때 중국분이 등갈리를 해줄 때 이렇게 철푸덕하게 엎드려 가지고 이제 이번 살아 있으니까 묻잖아요. 한국에 언제 오셨어요? 몇 년 하셨어요? 한국에 가족은 왔어요? 뭐 어떻게 됐어요? 의료보험은 냈어요? 보험 많이 넣어놨어요? 혹시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중국으로 돌아가나요? 중국에는 친구들이 환영해 주나요? 한국에 실컷 있다가 병들어 아파서 중국에 가면은 좋아할까요? 오만 이야기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뭐 때문에 말하겠어요. 그냥 사람 아프면은 이 사람 노후는 어떻게 되나? 그냥 내 언니 같아서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사지 받으러 오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진정성이 느껴졌고 진심이 느껴졌고 인간적이라는 느낌 때문에 그분이 그렇다 누워 있다가 난 또 이렇게 하죠. 콜라겐이 있는데요. 우리 콜라겐이 얼마나 좋으냐면요. 정말로 근선을 40년 앓고 계신 분이 있었는데 손톱을 꼭 깎아본 적이 없대요. 70 몇 살 되신 분이 손톱이 그 깎기 전에 뽀사진대요. 그 근선 때문에. 그걸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런데 콜라겐을 1년 드시더니 손톱을 깎았대요. 되게 좋은 소식이죠.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나는 마사지 받고 누워서 이렇게 뭐라 카나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입이 놉니까, 잡니까? 그랬더니 콜라겐 하나 주세요. 이러기를 중국 분이거든요. 콜라겐 하나 주세요. 북한 말씨처럼. 안 그래요, 이러. 그래가지고 이제 콜라겐을 했는데 뭐 세상에 그런 지가 한 4년이 넘었네. 콜라겐을 10개씩 정기구매해 10개씩 정기구매를. 그래서 어떻게 정기구매해서 뭐 하나 봤더니 정기구매 10%가로 내려서 6만 5천원이니까 6,500원 남겨서 팔더라고. 거기 오는 손님들한테. 6만 5천 원이잖아요. 전기 10%니까 6,500원 싸잖아요. 그 6만 5천원에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어떤 뚱뚱하신 분이 마사지를 받는데 그분한테도 콜라겐이 들어갔나 봐요. 그랬는데 어, 등을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돌아 누우세요. 이랬는데 돌아 눕는데 뚱뚱해가지고 배가 묵 퍼지듯이 뚝 떨어지고 푹 퍼져야 되는데 안 퍼지더래요. 그래서 어머? 사모님 무슨 일이에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내가 한 거라고 콜라겐 2주 정도 먹은 거밖에 없는데 이랬대요. 그랬는데 이제 요게 남자분 한 분 있죠. 그런데 젖도 뚝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더래 옆으로. 콜라겐 2주 먹고. 그래가지고 이 실장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다른 손님들한테 한 거예요. 그리고 립스틱을 바르면 이렇게 세로 주름이 생겼거든. 62년이에요. 범띠 이제 60인가 그렇죠 나이가. 근데 콜라겐을 먹고 이 세로 주름이 안 생겨 이렇게 보톡스 맞은 것처럼 펴져가지고 그것도 안 했고 그리고 이쑤시개 꽂듯이 모공이 넓었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발톱에 무좀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썩어 들어가듯이 그랬는데 길어 나오더니 결국은 이 건선 할아버지처럼 자기도 발톱을 깎았다 하면서 발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가 콜라겐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말을 관계 우선이죠.
스토리를 푸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오늘 비둘기 잡아야지 하는 의도 없었잖아요. 내 손에 비둘기가 오면 탁 잡아서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돈 받아야지 하는 의도가 없었잖아요. 정말로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만 있었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안전하니까 홍해바다 건너가자 우리. 안전하다. 누스킨의 리더가 모세라면 우리 저 탈출하자. 우리 E와 S에서 우리 탈출하자. 그리고 정말로 내가 힘들더라도 B에서 잘 정착해서 내 자손 만대에 이 B에서 살아낼 수 있는 에너지를, 유전자를 주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신은 그 중간의 예맹, 두려움 때문에 당신은 더 뛰어난 능력을 갖기 위해 계속 노력합니다. 뛰어난 능력을 갖기 위해. 이러니까 뭐 자격증 또 땄다가 이 자격증 땄다가 부동산 자격증 또 땄다가 스펙만 계속 쌓는 거죠. 하세월 갑니다. 하세월. 불안하니까 자꾸 자격증 더 따는 거예요. 하나 더 따놓고 하나 더 따놓고 계속. 왜냐면 아무리 뺑뺑뺑뺑 돌아봤자 S4분면에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 백척간두 진일보 낭떠러지를 스스로 뛰어내린다는 마음으로 두려움을 맞이하는 거죠. 두려움과 거부 공포를 그냥 직시하고 돕는 자의 마음만 장착하고 그 돕는 마음으로 꾸준하게 나아가신다면 그 자기만의 좁은 세계에 갇혀 있는 것을 이제 빗장을 푸는 거죠. 그게 갇혀 있는 게 자기만의 좁은 세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세계에 있다는 그 자체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내가 거부당했어요. 그러면 언젠가 내가 거부를 했을 거예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언젠가. 그래서 미안하다고 참여하세요. 그냥. 내가 거부를 당했거든.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거부당한 것은 내가 전에 전생에 거부했던 것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하면 끝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보다 더 힘이 센 말이 미안합니다. 귀신도 미안하다 하면 떨어져 나간대요. 귀신 무서워요?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귀신이요. 이칼소. 그러면 귀신 가요. 뭐 끔끔한데 불 안 켜고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만 마디만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합니다보다 100배 힘이 센 말이 미안합니다란 말이에요. 부부싸움도 아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이거 말고요. 아우 정말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요. 싸움 안 생겨요. 그 미안해란 말이 많은 사람의 그 빗장의 마음의 문을 여는 건데 왜 안 해요? 내가 거부를 당하고 내가 거절을 당했거들랑 내가 누군가를 혐오스러운 눈으로 쳐다본 적을 있었겠죠. 왜 저러고 있나 이렇게 비난한 눈길을 보낸 적도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돌려받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네. 140페이지에 자기만의 좁은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S4분면의 S자가 똑똑함 스마트를 의미하기도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S4분면에는 당신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반면 B4분면에는 나 같은 바보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은 내가 바보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마음먹었었죠. 바보 같음을 오히려 내 인생의 유리한 점으로 활용하리라고. 안동훈 사장님이 이야기해요. 영어 그 강의할 때 굉장히 털리면서 쓰거든요. 왜냐면 제발 IQ 80으로 낮춰라 그래요. 제발. 안동훈 사장님처럼 하라 그래요. IQ 낮추고 80으로 낮추고 너무 똑똑하게 하지 말고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약간 어설프게 하더라도 그 핵심이 있어요. 안동훈 사장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너무 똑똑하게 S4보면처럼 너무 스마트하게 하지 말고 너무 완벽하게 하지 말고 예, 완벽하게 하면 할수록 타인과 협력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설퍼도 괜찮아. 특히 제가 또 완벽주의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너무너무 완벽하려고 하다가 어깨가 딱딱해지고 어깨가 뭉치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예. 그래서 이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 그래서 S사분면의 사람과 B사분면의 사람이 말을 할 때 의견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 때문에 그래요. 그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S사분면의 가치는 안전이고 두려움이고 B사분면의 가치는 자유함이기 때문에 가치가 다르죠. 안정을 중시하는 가치관. 예. 그 다음에 142페이지. 이 사분면 중간에요. 이 사분면에서 B 사분면 옮긴 사람들 중 95%가 처음 5년 안에 실패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 실패를 겪지 않을 방법을 알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실패를 겪지 않을 방법. 그러면은 백척간두에 세워놨을 때 그 운동장 쪽으로 넘어지죠. 안전한 운동장 쪽으로 확 자빠진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실패하지 않을 방법을 배우러 왔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어올 때도. 그래서 망한다 한들 누스킨 세계가 비사업이긴 하지만 비상 있긴 하지만 망한다 한들 고객 1도 없다 생각해요. 1년 동안 우리 대리점 유지하려면 300만 원 매출 있어야 되잖아요. 그 300만 원 매출을 편하게 가자고 제가 14만 4천 원 뉴스 스팸 20명 고객 빠른 시간 내에 확보하십시오 하잖아요. 그리고 TR90 시즌이 돌아왔을 때 TR90이 탁탁 끊기는 거는 지금 빠르게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TR90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으니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비 오는 날 우산 준비하듯이 항상 언제나 늘 어디서나 유수스펜 알스케어 정기구매를 20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죠. 양자기를 가지고. 그래서 TR90이 내가 유수스펜 알스케어로 20명의 정기구매 고객들이 돌아가서 그걸로 늘 3,000포인트가 유지가 되어 가고 있는데 TR90이 세 세트가 끊기면 6,000포인트가 넘어서 그분은 페이가 얼마 정도 돼요? 한 2, 300만 원 들어오잖아요. 파트너가 있든 말든. 수입이 한 2, 300 되지 않습니까? 6,000포인트 이렇게 되면. 그리고 10,000포인트 되면 어때요? 10,000포인트 되면 4, 500이 되잖아. 월급이. 그냥 커미션이. 그러는 동안에 파트너가 없어서 나는 비록 S사분면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전만큼은 B사분면으로 옮겨가는 중 아닙니까? 마음으로. 그래서 그러다가 4, 500만 들어오다가 파트너들이 막 팝콘 튀기듯이 막 터지면 대리점이 50개 정도 딱 생기면 나는 대리점 매출 300만 원밖에 못하는 아주 작은 400밖에 못하는 아주 그런 사람일지라도 월페이가 1,500만 원씩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대리점 숫자를 빠른 시일 내에 늘릴 것. 그러나 오늘 나는 ARO를 정기구매를 빠른 시일에 30개, 20개를 늘리도록 할 것. 요게 이제 좌측용 500호를 두는 거예요. 좌측에는 소비자요, 우측에는 리크루팅이라. 좌측에는 정기구매로 빵빵하게 움직이시고 오른쪽에는 항상 늘 리크루팅에 포인트를 두셔가지고 양 날개를 잘 돌려서 아주 비행기가 잘 날을 수 있도록 하시라 이거죠. 어려운가요? 쉽죠? 예. 자, 143페이지예요. 중간에 누가 물어요. 당신은 이미 성공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겠지요. 우리 이제 초보 이제 사업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막 경험 많은 리더들이 뭐라 이야기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게 일어나요. 왜냐 제 경험이에요. 목표를 자꾸 이야기하래요. 내 초보 때. 딱 기억나요. 목표를 이야기 자꾸 하래요. 그러면은 응? 목표 정하면 뭐 대신 해줄 거요? 목표를 정하면 대신 띄워줄 거요? 막 이러면서 그냥 미팅 듣고 앉았는데 그런 반발심이 실실 올라와요. 무슨 이상한 마음이 실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거는 당신이니까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내가 파트너가 한 명 생겼네. 그 파트너한테 이제 교육 들으라고 막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이래요. 사장님 왜 저번에 들었던 강의 또 듣게 해요? 이래요. 그것도 눈을 완전 생파리 같이 쳐다보면서 사장님, 사장님, 왜 저번에 강의 들었던 거 또 듣게 해요? 이래요. 그럼 당황했잖아요. 파트너 없다고 오랜만에 파트너 생기가 으시 잘해줄라 했는데, 정말 잘해줄라 했거든요.
그러는데 전화를 안 받아. 한 전화 20통 해도 안 받아. 그분이 초등학교에 근무했거든요. 그 초등학교 찾아갔잖아요. 찾아가 2층에 근무해서 찾아갔는데 선생님 저 좀 봐요 이랬어요. 그런데 선생님 왜 제 전화 안 받아요? 막 따졌어요. 저도 한 성깔 하느라고 그걸 못 넘어가네.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돼요. 그 따지면 안 돼요. 그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그 화를 참아서 써야 되는데 저도 수행 중이라 저는 절에 안 가고 교회 안 댕겨도 도 다 닦았어요. 인간을 통해서 도를 거의 다 닦았습니다. 뭐 딴 데 멀리 볼 것도 없어요. 화가 나가 죽겠는데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막 이판사파에다 내가 누수기를 딱 때리치울 값이라도 저 인간이 내를 왜 무시하는지 한번 물어나 보자 이러면서 찾아가가 선생님 왜 내 전화 안 받아요? 아이고 지금 같으면 안 받을 수도 있지.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구나. 바쁘겠지. 목욕탕에 있겠지. 이렇게 군하겠지. 그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군하겠지를 못 배웠어요. 그 지금 뭐라 전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끄떡도 안 할 거예요. 전화 고장 났겠지. 전화기를 잊어버렸겠지. 이렇게 그냥 어, 그렇게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왜 저번에 들었던 강의를 또 듣게 해요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들었는 것을 누군가 앞에서 말할 수 없으면 안 게 아니에요. 강의 한번 들었다고 그 사람 앞에서 졸졸졸졸 말이 안 나오면요. 강의를 들었다고는 하나 아는 게 아니어서 또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에 필사를 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내 노트를 펼쳐놓고 말하라는 거예요. 김명자님 아셨죠? 유튜브 강의를 스폰서님이 전해주거들랑 그 강의를 대학 노트 하나 딱 꺼내가지고 여기에는 누스킨 파마닉스만 적어야지 하고 약속을 하세요 스스로. 뭐 가계부도 썼다가 또 누구 전화하면 잠깐만 걔가 아무데나 막 그랬다가 그래서 대학 노트 그렇게 함부로 쓰지 말고 강의만 적으세요. 강의 필사. 그래서 적어서 고객들이나 파트너를 만났을 때 그 노트를 들고 가세요. 들고 가서 이 친구한테는 이 말을 해줘야 되겠네 싶거든. 노트를 펼쳐놓고 내가 지금 배우는 중이라 잘 몰라. 내가 보고 이야기할게. 괜찮지? 라고 말하면 안 된다 하는 인간 내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 사람한테는 뉴스 주변 주지 마세요. 인격이 안 돼 있어. 보고 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아주 그런 사람이 좋아요. 그 사람은 다음에 올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노트 한 것을 보고 해도 괜찮으니 그 허락을 받으세요. 나 좀 보고 할게. 이렇게. 그러면은 오히려 더 인간적이어서 진정성이 느껴져서 정말로 거기에서 필사한 내용대로 그게 그래 좋아? 이러면서 하나 달라 할 거예요. 네. 나이 50 넘어가고 갱년기 오고 이러면요. 바람 불면은 눈에 눈물 나는 거 있을걸요. 유수수펜 들어가면 눈물 안 나요. 다 그게 노안현상이니까. 공감을 해주세요. 예. 자꾸 슬프지도 않은데 눈물 찍어내는 분이 계시거들라. 또 눈물이 나면 또 그냥 나오나? 연분기가 있어서 또 그게 짓무르네? 짓무르는 경험이 있거든. 그거는 유수수펜으로 그대로 올리라는 거죠. 예.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전해주고 하면은 충분히 시스템이 안내를 하니 그 시스템대로 잘 가면 E나 S에서 충분히 B로 잘 넘어갈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장님들이 리더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B로 충분히 잘 안내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145페이지 중간에 비사분면으로 이동하여 부자가 되는 것이 운전이나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훨씬 위험이 적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의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에 따라 부자가 되는 일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이 크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죠, 마음. 사분면을 바꾸는 일은 전적으로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마음 자세를 보라는 거예요. 사자도 뛰고 가젤도 뛰어요. 근데 마음이 달라요. 사자가 뛰는 거는 먹기 위해서 뛰고요. 가젤이
뛰는 거는 사자한테 안 잡혀 살기 위해서 뛰는 거예요. 누구의 강도가 셉니까? 마음으로 보시라고, 마음으로. 네. 당신의 핵심 가치 이면에 존재하는 것은 146페이지예요. 셋째 줄. 핵심 가치가 자신의 현실을 결정한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그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삼각형 구도가 또 있어요. 진정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꼭지점 모두가 작용해야 합니다. 양치하는 방법을 책으로 못 배우잖아요. 수용하는 방법을 충분히 잘 씹는 법을, 치아를 잘 씹는 법을 직접 씹어보기 전까지는 책을 읽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수영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타는 것도 책을 내가 500권 읽어서 자전거를 타는 것을 배워야지. 수영장에 물이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수영 잘하는 법을 책으로 내가 이론을 배우겠어. 이러면서 해도 소용이 없어요. 직접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직접. 그 직접이라는 게 신체적인 교육이죠. 밑에. 신체적인 교육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직접 하라. 무조건. 대문도 직접 하라. 내 손에 갈바닉이 있어라. 외출한다. 그러면 무조건 갈바닉을 들고 나가세요. 하든 안 하든 누구한테 해주든 안 주든 갈바닉과 셰핑지를 항상 들고 다니세요. 작은 파우치에다가. 그래서 정말로 얼굴을 안 내주거든 손이라도 해주세요. 한쪽 손만요. 양쪽 다 해주면 안 돼요. 양쪽 다 해주면 절대 안 돼요. 한쪽 손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물티슈를 가지고 그 손을 싹싹 닦고 나서 잼잼 시키세요. 잼잼. 두 손을 다 동시에 잼잼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했는 쪽은 힘이 꽉꽉 들어가고 안 했는 쪽은 힘이 뻐긋져요. 뻐긋져. 뭐가 뻐드득하다 해야 되나?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그 사람 신체가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 나의 대문 가방에 갈바닉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여자분들 가방 무겁잖아요. 근데 무엇이 들었을까요? 거기에 다 빼고요. 핸드백 고급지고 있잖아요. 뭐 핸드백 고급진 거 많잖아요. 12달 할부 끊어가지고 들고 있는 가방들 많잖아요. 거기에 다 빼고요. 다 빼고 그분 앞에서 읽을 그 내가 노트한 건 하고 갈바닉하고 빌려줄 루미서파하고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47페이지 밑에 단락. 멋진 해변을 따라 길게 나 있는 구불구불하고 텅 빈 도로를 달리거나 아름다운 산맥을 차로 달리면서 한껏 흥분되고 영적인 느낌에 가까운 감동을 느껴본 분들이 있습니까? 왜? 이러면은 정말로 이렇게 상상이 되잖아요. 삿뚜껑을 열고 음악 소리 크게 틀고 스카프를 날리면서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것을 어떤 경험이라 말해야 될까? 환희롭고 환상적이고 기쁘고 정말로 눈 감으면 그대로 그려지고 이거야말로 영적인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경험에다가 호소를 하는 거죠. 예. 제가 인생의 꽃은 한 번은 피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왔다면 요즘 사람들 결혼 안 할라 하고 애기 안 놀라 하는데 평생 죽을 때까지 영원히 사는 방법은 내 자손 번식밖에 없어요. 유전자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나의 나를.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요. 할아버지의 몸을 받아 아버지의 몸을 받아 그죠? 조상 대대로에게 이렇게 해서 그 경험치를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또 행거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의 남자로서 유일하게 경기 민요를 하는 그 이휘문 노래가 있는 이휘문. 근데 엄마가 고주랑이래 고주랑. 그 무형문화재. 그게 뭐겠어요? 고주랑이는 곧 죽을 거예요. 노인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이휘문도 하기 고주랑 더하기 고주랑 엄마 더하기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끼가 다분해지죠. 갈수록. 첫 번째 재능보다 손자, 손녀 때에서 나타나는 재능이 더 크잖아요. 그게 나를 함께 사는 거죠. 함께. 함께 그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도 보면서도,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박보배는 정말로, 그 어떤, 그 뭐죠? 이 부자 마인드, 비사분면의 그 마인드, 이 영혼의 상태, 이런 것들을 내 자식들한테 전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전해주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내어서 이 결과를 내어서 룰루랄 한 판 잘 살아보세 노세 우리 인생 한 판 아니요 이런 마인드로 내가 지금 이 사업을 아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금방지게 거만하게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막 함부로 갑질하고 막 그 무슨 족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건 아니죠. 삶을 똑바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없는 사람 무시하고 막 이렇게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정말로 잘 한판 이 세상 정말로 내 부모의 생각에다가 자식의 생각을 더해서 더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유전적으로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는 거죠. 네. 148페이지의 밑에 단락이에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직업의 안정성에 가치를 두는 사람의 경우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그 가치를 결정하지요. 제일 밑에 단락에 셋째 줄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조금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지요. 신뢰감의 결여에서 이건 S사분면이에요. 잘 안 믿는 거죠. 이게는 누구를 잘 안 믿어요. 자기만 믿어요. 신뢰감 결여에서 오는 두려움이니까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만 혹은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만 믿습니다. 네, 149페이지 중간에 내 핵심 가치의 이면에 두려움과 불신이라는 감정이 존재한다는 말입니까? 그것들이 내가 S사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다는 겁니까? 물어요. 그러니까 기어석게 대답하죠. 그 밑에. 그러면 B와 I 사분에 있는 당신의 핵심 가치 이면에 어떤 감정이 있나요? 마침 기다리고 있는 질문을 해주셨군요. 그에 대한 대답을 하고 나면 제가 이 강연에서 하고자 했던 말은 모두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대답과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이고요. 150페이지 위에서 넷째 줄 비사분면의 핵심 가치를 형성하는 힘은 학습 피라미드의 감정적 꼭지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꼭지점에서 나옵니다. 영적 꼭지점.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영적 꼭지점. 꼭지점에 감정적 꼭지점과 영적 꼭지점은 합이 안 돼, 합이. 이미 그 상태로 피크를 이뤘기 때문에. 감정적 꼭지는 그 상태로 피크고 영적 꼭지는 그 상태로 피크에 피크. 피크와 피크는 만나질 못하죠. 선은 이어져도. 달라요. 달라. 그러니까 감정적 꼭지점을 가지고 살아내는 사업체가 보험이나 이런 거잖아요. 보험. 두려움을 매개로 보험을 팔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야 암이라는 두려움이 있어야 암보험을 들지요. 파마넥스에 대한 절대 신뢰 있으면은 암 안 걸리니까 암 깨는 거예요. 파마넥스 제품에 대한 절대 신뢰 말이에요. 그러가 내 일대 파트너 미장원 하시는 분이 사장님, 아니 내가 알스케어를 지금 7년, 8년, 거의 10년째 이렇게 먹고 있는데 무슨 특이한 사고 아닌 이상 진짜 계속 살 것 같아. 오래 살 것 같아. 이래요. 얼굴이 정말 얼마나 해맑은지 유방암 2기를 알았던 사람으로 안 느껴져요. 그리고 오른쪽 유방도 거의 다 드러냈기 때문에 거의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형 그것도 수술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면서 매일 자다가도 갈바닉을 해요. 몸이 지리면. 그 유방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저린 현상이 많은가 봐요. 그리고 그 호르몬 돌지 말라고 무슨 배에다가 무슨 주사를 놨는데 그게 그러면서 그거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온대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미장원에서 이게 파마도 말고 해야 되는데 류마티스가 오니까 뻐덩뻐덩해지는 거예요. 손가락이 마디가 굵어지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갈바닉을 매일같이 손님만 없으면 갈바닉 자기 책상에다가 수건 하나 깔고 내가 가면 항상 늘 갈바닉 하고 있어. 손가락을 계속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그러고 하면서 뭔가 대화를 하니까 완전 깨뚫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안 풀려. 근데 여기라도 풀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거 터널 증후군이라든가 방아쇠 증후군이라든가 골프 치다가 손가락 삔 거라든가 이거 완전히 갈바닉 한 번만에 다 해결해 버리더라고. 여기를 건드려. 여기가 아픈데 여기를 건드리더라니까. 하도 갈바닉 가지고 놀아가지고 완전 도사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유튜브 검색도 안 해. 본인 몸을 가지고 대화해. 갈바닉을 가지고. 그만큼 자기는 그 사장님 나는 안 보면 안 넣어도 돼. 안 보면 안 넣어도 돼. 나는 내가 알스케어를 믿어. 아, 내가 보니까 이 신뢰감이 절대 신뢰, 완전 절대 하나를 듣고 맞추는 거 절대 음감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완전 절대 신뢰. 그러니 정기 구매가 30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유수스펜, 알스케어 토탈해가 정기 구매가 한 30개는 갖고 있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미정원에 오는 손님들한테 말을 해놨든지.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보면 다른 사람을 믿고 기꺼이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 그것은 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신뢰 100인 거죠. 너를 믿고 나를 믿고. 내 할 일은 내 하고 네 할 일은 네 하고 신이 할 일은 신이 하고. 이게 절대 믿는 거죠. 나를 믿고 너를 믿고 신을 믿으니. 너무너무 좋죠. 두려움은 사람을 가두지만 신뢰는 자유로 이끌지요. 우리가 어느 꼭지점에서 살아야 되겠어요. 감정적 꼭지점입니까? 영적 꼭지점, 영적 꼭지점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쓰는 언어도, 사용하는 언어도 영적인 언어를, 왜냐하면 영적 꼭지점에 계시는 분들이니까요. 영적인 언어를 많이 쓰셔야 돼요. 옮겨 가셔야 돼요. 우리 판을 바꿔야 됩니다. 밑에요. 여러분의 사업 실패를 겪는 동안 당신을 지탱해 준 것은 자유에 대한 비전과 자신 및 다른 이들에 대한 신뢰였겠군요. 이제 이해 가는 거, 이제. 청중도를 그렇게 바락바락 반항을 하다가 이제 영적인 쪽으로 넘어오니까 로버트 기요사키를 인정해주고 존경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151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결국 내가 사분면을 옮길 수 있었던 것은 신에 대한 전능한 절대자에 대한 굳은 신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버트 기요사키는 고백을 해요. 신에 대한.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영성시대로 넘어오면서 본 적은 없고 만진 적은 없지만 신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 말을 자주 올리게 되고요, 입에. 저야 성당을 허나 오래 다녀서 하느님 하고 이야기하지만 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러야 좋습니까? 그냥 신인 거죠. 오 마이 갓 하잖아요. 그냥 신. 예. 옛날에 저희 할머니는 장독대에 물 떠놓고 천지신명이여 하고 뭐 빌기도 하고 뭐 그랬었어요. 무슨 일 있으면 오빠 아프고 하면은 딸을 위해서는 손녀를 위해서는 안 빌어주는데 오빠야를 위해서는 이렇게 빌어주더라고 우리 할머니 보니까. 그런데 내 뭐라고 하는가 내 어릴 때거든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옆에서 들어보면 천지신명 이런 소리는 들렸던 것 같아요. 그 결국은 신이잖아요. 그게 토속 신앙이든 무슨 신앙이든 결국은 그게 옳은 그 시절에 우리 할머니 입장에서는 옳은 종교가 맞죠 그게. 네, 그래서 종교관으로 맞다 안 맞다 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성의 시대에 성당이 맞아, 교회가 맞아, 절이 맞아 이런 거를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모두 다 인정하는 걸로 가자고요. 모두 다 뭐가 됐든. 그리고 자 150페이지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두 번째 사업을 실패했을 때 부자 아빠가 해준 이야기를 여러분 남기고 가겠습니다. 네가 마음에 품고 있는 가치가 내 현실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또 가치를 결정하는 힘으로 두려움을 택할 것인지 신념을 택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게 달렸다는 것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153페이지에 리더십의 가치를 일깨워준다. 네.
네. 154페이지 위에서 둘째 줄에요. 바로 상대방을 리드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 이 리더십을. 상대방을 리드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 밑에 누구에게나 리더십은 잠재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개발할 수 있는 훈련 과정과 시간, 기회를 실제로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매우 적다. 밑에요. 돈은 언제나 리더십을 가진 자를 따라간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먼저 리더십을 키워라. 예. 돈은 언제나 리더십을 가진 자를 따라간다. 그래서 리더십 있는 사람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세요. 되게 친절합니다. 리더십 있는 사람. 우리 스폰서님, 이정검 사장님, 이정숙 사장님을 보면 진짜 친절해요. 그리고 따뜻해요. 사람이 따뜻해요. 표현은 달라요. 표현 방식이 이정검 사장님은 부드러운 언어를 쓰지만 이정숙 사장님은 부드러운 언어를 쓰진 않지만 느껴져요. 따뜻함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나도 따뜻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부드러운 언어를 쓰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양쪽의 언어를 다 쓰지만 상대방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155페이지 밑에요. 중간에 보면 밑에서 중간쯤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의 직업적 경제적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은 학교에서 배운 교과 과목들이 아니라 보이스카우트, 스포츠팀, 군대 등에서 받은 훈련들이다. 이 사회교육, 그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교육을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45살까지 사회에서 가르쳐주는 교육을 참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대라고 생각해요. 제가 56이 되고 보니까 49, 50까지는 뭐 내보다 나이 조금만 많아도 언니 사장님 뭐라 까불까불 하면서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잘못해도 머리 한번 해보면 봐주세요 미안해요 이러면서 죄송해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조금 애교를 떨어가면서도 할 수 있었는데 야 이제 50이 넘고 나니까 미안해요 미안해 이 소리를 못 하겠는 거예요. 아 말이 없어지더라고. 아 내가 그 말은 안 했어야 좋았는데 벌써 집에 오면서 생각해요. 아, 참 잘못했네. 내가 오늘 실수했어. 아, 이거 실수했는데. 이게 입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나이 50 넘으니까. 그게 정상인가요? 김영자님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제대로 나이 먹어가는 거 맞아요. 맞는 것 같죠? 음소거 해제가 돼 있어서 여쭤봤더니 말씀을 못 하시네. 네, 49살까지 정말 안미옥 사장님 이제 40이라면서요. 보기는 아직 아가야 같은데 그래도 너무 어리 보인다고 해가지고 애기 짓은 하지 마세요. 40입니다. 애기 아닙니다. 예쁘지만 내가 예쁘다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피곤합니다. 이쁜 걸 아는 순간 알아줘야 되잖아 사람들이. 내가 내 이쁜 걸 아는데 네가 내 이쁜 걸 모른단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이쁘잖아. 그런데 49살쯤 되니까 아 이게 무게가 실리더라 무게가. 그래서 말에 언어에도 힘이 실리고 이제 아무 말이나 못하겠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가 허락한 시간대인 것 같아요. 사회가 실수해도 괜찮아. 배워. 괜찮아. 무조건 경험하는 때야. 그 나이는 무조건 배우는 때야. 다 해, 괜찮아. 예, 실패해도 괜찮아. 라고 하고 허락하는 시간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시간이야말로 젊은 입장에서 누스킨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그게 큰 선물인가요? 기회인가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회교육은 군대도 갔을 때 정말로 전투적으로 군 생활을 하고 한 젊은이들을 보면 얼마나 멋집니까? 예? 우리 신경유님은 지금까지 엄마가 누스킨 하면서 영양제를 잘 먹여놔서 그런지 눈이 좋아, 눈이.
요즘 젊은 애들 다 라식 하든지 뭐 안경 끼든지 뭐 하잖아요. 렌즈 끼든지 하는데 우리 아들 두 놈은 영양제로 키워서 그런지 눈이 좋아 눈이. 그러니까 군대를 지원하는데 남들이 기피하는 그 군대를 가는 거야. 특전사, 특수부대. 제일 그 키가 얼마 이상이어야 되고 눈이 좋아야 되고 하여튼 조건에 다 걸려가 지가 지원해가지고 아주 악사같이 군 생활을 하고 와가지고 혹독하게 훈련을 해서 집에서 엄마가 가르쳐 주지 못한 그런 훈련과 학교에서 해주지 않은 그런 훈련을 자기 스스로 극복하고 또 호주를 또 넘어가네. 호주를 가는 이유가 엄마 어차피 내가 군대 힘든 거 경험했는데 이 힘든 근육을 다시 한번 단련시키고 올게 이러면서 호주로 넘어가서 1년을 갔다 오고 강력하게 하고 오더니 지금은 뭐 콜드를 그마이 열심히 돌아도 집에서 힘든 내색을 안 해. 힘든 내색을 할 만도 한데 힘든 내색을 안 해요. 오늘도 한 전단지를 돌릴 거라고 막 한 천장은 사대 천장. 100장짜리 한 10묶음 사대요. 그거 다 돌린대. 그래서 많이 경험하라 그러는 거죠. 근기. 그 젊은 날 했던 부딪혔던 그 근기의 감을 놓치지 말라. 군대에서 했던 그 경험과 호주에서 했던 그 경험을 좀 더 가치롭게 꽃을 피워야 될 거 아닙니까? 누스킨에서. 그래서 아주 마음껏 훈련하라 그래요. 예. 제가 49살까지 마음껏 배우고, 마음껏 경험하고, 마음껏 까불었고, 마음껏 부딪히면서, 어, 다져왔더니 근육의 힘, 경험의 힘을 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강의를 통해서도 쓰고 있고, 뭐, 경험치니까. 그리고 현장에서 나를 만나는 저의 지원을 받는 파트너 사장님들이 이제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 실수하면서, 실패하면서 경험해 왔던 이런 경험치들을 가지고 그 현장에서 녹아내니까 좀 수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음껏 경험해 두세요. 마음껏. 부끄러워하지 말고 수치스러움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자유를 받아 거머쥐리라. 그죠? 비 올 때 빗방울을 맞을 수 있는 자 세상으로부터 못 맞을 게 없으리라. 그죠? 어떤 비난의 돌이 오더라도 괜찮아요. 맷집이 있으면 괜찮다고요. 우리 누스키는 맷집이 있는 리더를 원합니다. 어떠한 소리를 들으라도 끄떡도 안 하는 그런 맷집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백종원이 같은 파트너가 와요. 좋지요. 맷집을 기르세요. 맷집. 애지간한 거부에 끄떡도 안 하는 맷집을 기르세요. 애지간한 거절에 눈도 깜짝 안 하는 그런 호랑이 같은 맷집을 기르세요. 우리 여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자체가 맷집이 있습니다. 맷집. 그리고 부자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어, 자손 대대로 부자의 유전자를 내려줄 아주 강력한 그 복의 통로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특히나 이 박보배의 강의를 듣고 있는 이게 대단한 복인 거예요. 자랑 너무 많이 하고 있죠. 네. 156페이지에, 위에서 넷째 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가치 중의 하나는 그곳에서 제공하는 리더십 훈련 과정이다. 그들은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인 리더십을 개발할 기회와 시간, 교육을 제공한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누스킨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은 끝난 겁니다. 네. 끝났어. 네. 161페이지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과 교육. 여기에서 중간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대해 내가 갖고 있던 편견을 버리고 그 사업을 알아보는 동안 뭐 어떤 사람을 사례를 하나 하네요. 그는 그저 평범한 프로그래머였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설명에 참석한 뒤 가입을 했습니다. 처음 발을 들여놓은 후 몇 년 동안 내가 한 일은 사업 설명회 집회에 참석하고 책을 읽고 테이프를 듣고 유튜브 강의죠. 요즘으로 말하면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집에 가면 책장에 수백 개의 테이프와 책더미가 쌓여있지요. 그런 노력 끝에 내가 거둔 결실은 단지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성공을 이룬 것뿐만 아니라
자기는 프로그램 뭐 일을 그만두고 내가 배운 것을 활용해 직접 컴퓨터 관련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그 커피숍이 있어요. 시애틀에 저기 지점에 막 나가죠. 그 요즘은 커피 콩만 관련 일을 한다는데 그분이 누스킨에 와서 김하수 사장님의 모두를 듣고 커피 체인점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누스킨 체인을 해야 되는데 커피 체인을 한 거예요. 커피 체인. 뭐가 됐든 우리 제 파트너 중에 샘푸드라고 있어요. 다이어트 도시락을 하는. 누스킨에서 실컷 배운 이 네트워크 마인드를 샘푸드에다 적용해가지고 샘푸드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지금 다이어트 계절이잖아요. 새벽 배송 이러면서 그냥 야채에다가 현미밥에다가 이걸 해가지고 뭐 비싼 거는 8,000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그냥 월로 이제 주문을 받거든. 매월 이렇게 그래 새벽에 배송하고 그 새벽 배송 오듯이 이런 그 아이스 박스에다가 이렇게 배송을 하고 이러는데 뭐 어쨌든 늘 고마워해요. 누스킨을 알게 돼서 자기가 이 사업을 너무 잘하고 있다고 고마워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거의 다 마쳤어요. 마지막 시간, 긴 시간이죠. 그래서 164페이지에 영혼에서 영혼을 향해 말하는 사람들 이렇게 사례를 나와 있어요. 에이브럼 링컨, 존 F 케네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영혼으로 말하는 게 결국은 비전 제시형인 거죠. 비전. 더 높은 가치를 향해서 호소하는. 그래서 누스킨 사업이 정말 이런 거였어라고 알아내시고 알아채시고 그렇게 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부자바 비즈니스 스쿨 책을 정말로 저는 이런 관점에서 그 두려움 단어라는 하나를 해방시켜주고 싶어서 네트워크를 할 때 그 E와 S에서 B로 넘어갈 수 있도록 내가 마치 모세 같은 느낌으로 나는 모세다.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해줄게. 이런 관점으로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사주를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 빠지시는 분 없이 들어오셨던 분은 끝까지 결석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17분의 사장님들이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어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독백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도 재인식을 하고 완벽하게 제가 이 책을 정말로 제대로 읽었던 4주의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감동을 오늘 마지막을 이제 조금 나누고 이제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